하지만 저그 대 저그만 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그 대 저그 외에 프로토스에게 좀 약간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 또 테란을 만날 때도 검증이 좀 덜 됐기 때문에, 하지만 2연패를 끌어낸 것은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김성대도 달려나가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확실한 특기, 저그전을 잘한다라는 특기를 잘 살리면서 신노일 선수의 행진을 멈춰버리게 만들었었던 김성대 선수인데, 송병구 선수를 맞이했습니다. 송병구 선수 뭐 저그전 기록 자체는 뭐 한 경기를 했고 한 경기에서 패배한 기록밖에 없습니다만 맵이 오하나니까 네.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맵에서 송병구 선수도 자신도 맘먹고 하면 불면증을 시작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워낙 정석적인 플레이를 추구하는 송병구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혹은 요즘 프로리그에서도 승부수도 잘 걸거든요. 네. 이번 경기 왠지 송병구 선수 준비된 무언가 초중반의 한방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그 준비된 공격이 있을지 아니면 운영을 하게 될 건지, 오하나에서 어찌됐든 오하나 같은 경우는 저그 입장에서 앞마당 이외에 이제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때 이제 상대방이 좀 기습적으로 타이밍을 잡고 나왔을 때 두 번째 멀티 쪽으로 수비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는 맵, 이렇게 지금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맵에서 과연 김성대 선수가 좋지 않은 프로토스전 기록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런 오하나전자 딱 네. 보면 참 따뜻하고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맵이 이 오하나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프로토스에게만 좀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네. 프로토스가 20대 9로 상대 저그를 압살하고 있는 게 이 오하나 전장이거든요. 그렇죠. 프로토스의 성지, 이 물도 왠지 그냥 프로토스의 수영장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맵에서 원래 김대엽이 빠르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김대엽을 위한 그런 세트가 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렇다면 2패의 김성대가 4승 2패의 송병구를 여기서 이겼을 때 얻는 시너지 효과, 이 효과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그와 프로토스가 붙었을 때 20대 9입니다. 20대 9예요. 저그가 9고 프로토스가 20인 전적에서 만약에 김성대가 송병구를 꺾는다 이러면은 진짜 그 후폭풍은 정말 그 삼성전자 칸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이제 송병구 선수가 김성대를 잡을 수 있을지, 또 김성대가 송병구를 잡을 수 있을지 실제로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경기 준비 끝났거든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하나에서 펼쳐집니다. 11시 방향 쪽에 김성대 선수의 모습이 노란색 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2인용 맵이기 때문에 5시 방향 쪽에 송병구 선수가 빨간색 프로토스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하나, 저그가 프로토스 29번 싸워서 저그가 9승, 프로토스가 20승! 네. 저그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 맵만 보면 짜증이 그렇게 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무결점의 총사령관 송병구, 송병구가 이렇게 나왔으면 송병구가 나와서 이기길 바라는 팬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결점의 총사령관, 뭐 송병구 선수를 대표하는 이런 별명인데, 사실은 아직은 뭐 무결점까지는 아닙니다. 6결점의 총사령관이에요. 지금은. 네, 지금은 결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프로토스전에서 1승 4패 4연패 중이거든요. 완벽하게 모든 종족전에서 좀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송병구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각 종족별 승률까지 완벽해지면 그때는 진짜 무결점의 총사령관이겠죠. 현재는 테란전만 괜찮습니다. 저그전 아쉽고요. 프로토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그전도 1승 3패로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송병구 선수인데, 그래도 지금 플레인 코치를 제외한 현역으로 활동하는 캐스판의 선수들 중에서 윤용태, 송병구 선수가 나이가 가장 많죠. 그런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고군분투하면 많은 팬분들이 현장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윤용태 선수의 올킬을 딱 한 이후에 웅진 스타즈의 팬석에 팬분들이 딱 모습이 달라졌고요. 그럼요. 몇 번 딱 더 옵니다.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렇죠. 저희는 현장에서 매번 어떤 팀이 보면 얼마나 팬분들이 오시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웅진의 팬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오랫동안 활동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를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더욱더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팬들에게 주는 감동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또 많이 넘어졌다 일어나서
일어서서 그 역경을 딛고 그런 다음에 우승을 할 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윤용태 선수가 한 번도 올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성기 때 육룡에서 와 전투하면 윤용태 이럴 때도 올킬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근데 26세가 된 올해 2013년에 딱 나오더니 선봉 올킬. 그것도 1위하고 있는 팀 올킬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스타크 플레이어들 그리고 송병구 선수도 그렇고 뭐 KT 로스터도 많은 선수들이 그렇고 스타크 선수들의 언제나 그런 좋은 활약은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것은 확실히 좀 감동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역을 이제 수비하기가 약간 좀 난감하기 때문에 오하나에서 저그가 이 지역 수비하려다가 병력 다 프로토스에게 내주고 한 방에 끝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제 김성대 선수를 풀어갈까 궁금하고요. 그때 이제 윤용태 선수의 경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저희가 중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불멸자가 죽지 않아요. 그럼요. 야, 진짜 이렇게 그 불멸자가 죽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웅진 스타즈의 불멸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싶은 이런 욕심이 좀 들었었던 이전의 윤용태 선수의 경기인데. 또 서로 가장 친한 친구인 송병구 선수도 여기서 어느 모습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빌드가 좀 특이하죠. 입구 지역을 아예 틀어막았습니다. 상대방의 병력도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도 나가지 못하는. 그렇게 지금 입구를 틀어막으면서 테크트리를 올리더라도 뭐 무난하게 올릴 수가 있고 또 몰래 숨겨놓은 탐사정이 난 입구 막아놨으니까 방심할 때 여기서 정말 추억의 원래 예전에는 제가 이제 스타트 벨 때 기본 빌드였었던 01업 광전사 찌르기 4차관 안마나 멀티한 다음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찌르기 형태도 가능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방심을 유발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로봇공학 시설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상대방의 멀티 쪽에다가 일벌레 어느 정도 붙이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또 제2 멀티의 유무를 확실하게 봐야죠. 이 멀티를 건설했다가 취소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끝까지 상대방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나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선수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세트 스코어가 뭐 뒤지고 있을 때나 혹은 경기 안에서의 성적이 좀 뒤처지고 있는 종족 같은 경우는 좀 이를 악물고 독한 빌드 준비해 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심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굉장히 송병구 선수가 특이한 심시티네요. 수정탑이 전부 다 이 입구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숨겨지지 않겠다는 건가요? 전면 집중형. 전면 집중형. 한 지역 방어도 이거 보통 이렇게 건물 안 짓거든요. 그렇죠. 수정탑이 깨지더라도 동력이 끊기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불멸자가 이제 처음에 찍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불멸자 아닌 척하면서 불멸자 올인 타이밍 이런 거 너무나도 많이 잡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도 또 이제 프로리그에서 4라운드부터 4월 초부터 원희삭 선수를 볼 수 있거든요. 혼이실일 불멸자가 이제 한 3달 남았습니다. 3달 남았는데 그 전에 여기서 송병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불멸자를 먼저 찍기 시작을 했고 관측선이 아니라 불멸자를 찍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저렇게 대군주 잡아내면서 한꺼번에 관문 쫙 늘려서 타이밍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4개까지 늘어났고요. 불멸자 러쉬 간단하게 4개는 운영 5개부터는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격으로 간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여섯 개까지 이제 쭉 늘어나고 대부분 공격 갈 때는 한 7개 정도 7개죠. 그렇죠. 관문을 지금 가진 상태에서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 왼쪽에 하나 더 찍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 야, 송병구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모이면 하나 더. 하나 더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격 타이밍을 잡으면서 상대방의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그냥 불멸자의 힘으로 뚫어버리겠다. 그리고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다가 이쁘게 이렇게 앞마당과 본진 이중 이제 방어막. 그렇습니다. 관문을 8개까지 지으면서 뒤에 한번 돌아보지 않는 완벽한 불멸자 올인이거든요. 심시티를 연습을 많이 해서 앞마당을 밀려도 본진은 절대 밀릴 수가 없는 그런 건물 방어진을 이제 구축을 했고 반면에 김성대는 다크의 스피드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글링의 스피드업도 약간 그렇고요. 정면적에서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이게 되는데 가스는 그래도 본진 지역에 투가스를 채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멸자 러시도 염두에 두었다는 건데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크의 스피드업, 저글링의 스피드업이 끝나서 어느 정도 대체하면서 한번 덮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리 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리 나가서 상대방이 이렇게 수정탑을 건설을 하고 있을 때 수정탑으로 달려들면은 그 수정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가 역장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는 좀 안 좋죠. 뒤에 역장, 뒤에 역장. 강전사 역장 좋습니다. 네. 불멸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역장에 구멍이 뚫려서 파수기를 2기 정도 일단은 끊었고 뒤쪽에서 저글링이 수정탑을 제거를 하는 이런 그 그림.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저글링들은 계속 왔다 갔다 상대방이 이제 수정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좀 이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박해지가 좋은 게 상대방이 만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송병호 선수가 역장도 좀 많이 늦었고요. 그렇죠. 이거 파수기가 좀 많이 끊기고 있어요. 파수기가 파수기 관리가 매우 약했고 아예 파수기 위주의 그런 불멸자 오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파수기 관리 이번 경기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를 뭐 하나 가지고 해봅니다만 불멸자가 이미 하나가 끊긴 상태, 2개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혔는데요. 네, 거의 막았습니다. 파수기라도 살려서 뒤로 빠져야죠. 글쎄요. 아직까지 좀 뭔가 계획된, 그리고 완벽하게 여기 불멸자 올인에 좀, 그러니까 불멸자 올인 아니겠습니까? 올인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막혔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이죠. 그럼 막았으면 막자마자 본진에 투가스를 건설하는 거죠. 이제 별로 무서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순으로 하나하나 승리로 넘어가는 이러한 판단력에서 네, 조금도 실수하는 부분이 없고요. 이러면 이제 이러면서 뭐 거신 올인 한 번 더 오겠다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동지탑 짓고 타락기 몇 개 찍어주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부하장도 하나 더 늘어난 상태에서 일벌레 숫자는 어차피 44개에서 멈춘 그 프로토스의 일꾼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 일꾼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러니까 60기 이하로 줄이면서 그 상대방의 공격 한 번을 막고 그 이후에 일벌레 늘리고 그다음에 가스 채취해가면서 감염충 둥지탑 부하장 하나 더. 뭐 확실히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차원 분광기로 견제하는 것 이외에 정면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니맵 시야를 역시나 놓치지 않는 김성대 선수. 프로토스전도 분위기 괜찮은데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매우 좋죠, 매우 좋아요. 워낙 잘 맞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역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역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서, 그리고 첫 번째 교전에서도 역장을 치기는 했는데 구멍이 뚫리면서 파수기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끊긴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타이밍러시입니다. 김상대 선수가 일꾼을 몇 개를 생산을 했고 생산 건물을 좀 많이 건설했죠. 그 타이밍이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이번이 기회인데 그렇죠. 파수기가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도 꽤 있는데 바퀴를 최대한 잘 가두면서 지금은 역장이 조금 더 많이 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장 낭비되면 송병은 미래 없어요. 그럼요. 자, 여기도 이제 소방패 키면은 뒤로 빠져서 전 소방패 꺼질 때까지 좀 시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공격 타겟을 한 곳으로 잡았을 때 달려들면 되는 거죠. 소방패 낭비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병력이 이제 움직이면 거기에 이제 병력 보여주고 역장 써라 이럴 수 있는 거죠. 병력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기본 유닛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인데 불멸자가 저글링만 때려요. 불멸자가 저글링만 때리면 이게 광전사만도 못하죠. 자, 불멸자 하나를 또 끊어준 이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자 뒤쪽에서 바퀴가 왔다 갔다 지금은 또 시간을 끌고 있고 빨리 마음이 급해서 지금 어쨌든 타이밍을 살려내지 않으면 상대가 일벌레도 찍었고 생산 건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 건물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역장이 이번에는 꽤 잘 쳐줬고요. 그렇죠. 파수기 치면서 불멸자 살리고 역장으로 가둬버리고 불멸자 살리면서 여기에서 자 감염충이 일단 진균까지 썼고요. 시간이 끌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불멸자 2개 있기 때문에 바퀴 죽이는 건 1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병력이 더해지면서 이쪽 부하장까지 완벽하게 밀어야 되는 상황. 진짜 여기서 한 번 더 병력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잡혔네요. 차원 분광기가 잡혔습니다. 불멸자가 도명도 올까요? 또 그러면은 막혔고 더 한 번 막히면은 진짜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서서 막히는 건 그래도 약간 희망이 있었다면 이번엔 진짜 좀 아프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돌 깬 다음에 제2멀티를 다시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송명구 선수인데 이럴 때 프로토스가 괜찮으려면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황혼에도 없거든요. 그렇죠. 짜냈기 때문에 말이죠. 병력을 짜내는 이런 그 상황이었고 이곳에다가 오염시키면서 상대방이 이제 바퀴 카운터 유닛, 예를 들어 뭐 불멸자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아놓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벌레 한번 보충하면서 감염충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 테크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가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차 한 번 짜내기를 첫 번째 갔을 때 막혔고요. 두 번째 짜내기 공격도 막혔습니다. 세 번째 짜내기가 왜 어렵냐? 본진 자원이 슬슬 떨어져 가요. 그러다 보면 자원이 허덕이면서 판단력이 어려워진다. 이게 멀티를 해야 될까? 이게 자원이 이제 이게 단데 몇 덩이들은 100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송병호 선수가 꺼내드는 카드가 진짜 궁연지책으로 거신을 찌게 되면
타락기 생산이 수월한 저그가 네. 또 그걸 수월하게 또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그는 지금 자원도 확보가 됐고 테크도 다 올라갔어요. 프로토스의 이제 거신 이하의 어떤 병력은 모조리 지금 맞상대 해줄 수 있을 만큼의 테크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멀티하면 그냥 물량으로 밀어버리고, 만약에 거신 뽑는다 이러면 타락기 뽑아버리면 되고, 뭐 전체적으로 선택하기가 상대가 병력 종류 그리고 멀티하는 상황에 따라서 골고루 이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병력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관측선이 와야죠. 네. 네, 관측선도 지금 없습니다. 네. 관측선 하나가 지금 송병훈 선수 입장에서는 네. 너무 비싸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가격이 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렵고요. 아, 지금 번식에다가 감염충이 만화가 쌓였기 때문에 감염된 타락까지 던지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소모. 멀티는 무슨 멀티냐? 신락 같은 희망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거신 하나 등장을 해도 타락기가 바로 휘리는 날아오면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네, 김성대 오늘 굉장한데요. 네. 자원관리 능력, 싸우는 타이밍, 교전에서 이런 모든 분위기에서 네. 송병구, 삼성전자 하나 압도해내는 이러한 능력, 네, 두 번의 경기 모든 경기에서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거신 사업도 안 됐기 때문에 가까이서 때리다가 HP도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병력이 양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주력 병력을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는 상황이네요. 와, 김성대 화끈하네요. 네. 지금은 뭐 타락기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죠. 없어도 됩니다. 네. 거신을 상대로 저글링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 결국 거신 다리가 꺾였고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참하면서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신노일 선수가 2킬 기록하면서 프로토스전도 1킬 했기 때문에, 야, 신노일 선수 약점 극복했네, 기분 좋아했습니다만 김성대 선수가 바로 따라잡으면서 송병구 선수까지 물리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거 도망가지 못하게 감염증을 다 잡아버려야 됩니다, 송병구 선수. 네, 그래도 감염증은 또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자원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예, 지금 상대방을 볼 수가 없죠. 네. 관측선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 병력이 너무 없어요. 예, 이 파수기와 거신 하나, 그 다음에 광전사 둘, 이게 마지막입니다. 본진 자원은 거의 다 떨어져간 이런 상황이고요. 네. 적어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눈물겨운 투쟁입니다. 네. 파수기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신을 잃게 되면 네. 역장을 통해서 지금 당장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 상황을 잠시 모면할 수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잠시입니다. 네.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도 되겠는데, 이 좁은 길로. 네, 좁은 길목에서 거신 둘, 거신을 살리면서 만약에 이번 공격까지 막아내고 추가 멀티를 성공을 하는 이런 과정까지 가면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타락기를 잡을 만한 병력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래도 거신이 살아있고 타락기를 전멸을 시키는 상황에서 버텨야 되는데, 네. 반칙세가 나왔더니 거신이었어요. GG. 송병구 선수가 김성대 선수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 맵에서는 오하나 저그가 좀 많이 불리한 맵이다. 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프로토스가 져버렸어요. 네, 저가 9수에 걸려 있었죠. 예. 20대9. 네. 네, 9수를 김성대 선수가 깨버렸고요. 그렇죠. 2대1 상황 맞춰버리면서 야. 오늘 김성대 선수의 경기 분위기 보니까 네. 오늘 삼성적으로 기울어 싶었는데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김성대가 한 번에 뒤집어버렸습니다. 신걸 선수가 이제 2킬 기록하면서 기분 좋았던 시기가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 시기는 끝났고요. 오히려 김성대 선수가 신노 선수가 벌어놨었던 2킬을 따라잡으면서 분위기 자체는 세트 스코어는 뭐 2대2 동점입니다만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KT 로스터가 조금 더 좋은 분위기가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KT 로스터 지난번에 패배 이후에 글쎄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지? 네. 네, 약간 좀 여러 가지 운도 좀 따라주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바로 이렇게 김성대 선수의 대활약. 네. 이건 순수한 실력이었거든요. 예.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김성대. 이번 경기력, 이전 경기도 마찬가지로 대단합니다. 네. 굉장히 잘하네요. 진짜 KT 로스터가 강팀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어떤 카드를 내놔도 특기가 있고 그 특기를 가진 선수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도 있는 이런 선수라는 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자, 김성대 선수가 1킬을 더 따라잡으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네오비 프로스트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오면서 김성대 선수를 말릴 수 있을까? 삼성전자 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됩니다. 네. 네오 비프로스트 테란이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그 테란을 저격하는 맵이죠. 네. 그런데 김기현, 그렇죠. 김기현. 이제 김기현이 자신의 몫을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삼성전자 칸의 테란 라인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테란이 나가야 할 맵에 테란 선수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 허영무 선수가 이 맵을 전담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예. 김기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발휘해주면서 김기현의 전성기적 실력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김기현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아쉬운 느낌을 이번 시즌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김기현 선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김기현 선수가 김성대를 잡아내면서 한 세트를 앞서가게 될 수 있을까? 5번째 세트 네오비프로스의 경기는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잠시 후에 뵙죠. 하양이의 해맑은 인사로 시작되는 하루.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작은 변화를 올 때 서로에게 더 다가간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도 가까워집니다. 어느새 같은 길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 소중한 반려동물 사진하세요. 입양하세요. AKP는 CJ EN을 함께합니다. 당장 찾아. 깔다! 파일을 어디로 보낸 건지만 해. 머리 나빠서 까먹었어. 조심해. 부대 여왕은요, 안데르 수행 동화를 원작으로 한 환상적인 모험이 펼쳐지는 스노우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교육적이면서도 모험을 함께 떠날 수 있는 은혜와 함께 흘러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순위 강력 추천합니다. 눈의 여왕 2월 대개봉. 안녕하세요. 이원구 3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제한들게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무슨 질문방에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이원구가 예술 보고 좀 줘요. 줄 거예요. 질문방의 선물. 우리 목소리 크면 연예인이라고 무대시킬까 봐. 애기가 웃기게 생겼어요. 사람이 지나치게 솔직해. 미안해요. 1월 말 대개봉. 진짜 뭐라고? 공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하게 되었어요. 저 뒤로 와봤지. 정말 영광. 자, 뒤로 와. 싸웠다.
take this huge persistent world like the 1,000 players playing together and bring it more to an action format. And with Firefall, we wanted more of this sandbox approach. I mean, we got rid of levels, we let you go anywhere in the world and fight anything you want to do, explore every nook and cranny, and get rewarded for doing it. And to have different dynamic events unfolding in the world. Battle frame improvements, give your character more options in battle, different abilities, different armor, different speeds of your weapons. Basically, use them to tweak the stats and the actual variables of your gear. Put that into your gear. You're going to find that you've got certain stats and abilities that you can't get anywhere else. I thought that MMOs had to be a certain way, but this is so much freer. This is so much more dynamic. It doesn't feel like the world is going to be the same every time I log into it. And I always have something new to do. And what I'm experiencing may be very different from my friends' experience in the game.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멸자 러쉬를 오하나에서 막아내면서 사실 오하나가 제일 위기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하나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승리죠. 그럼요. 네. 그래서 김성래 선수 KT 로스터 쪽으로 분위기가 한 방에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여기서 파수기 2개가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불상사가 일어났고요. 네. 파수기를 6개밖에 안 찍고 가는 러시였습니다. 파수기가 네.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로봇공학 시설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면서 모든 증폭을 불멸자 3개를 빠르게 생산하는데 소모를 하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는데 역장이 매번 너무 늦었습니다. 네. 이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역장을 또 많이 칠 수 있을 만한 만화를 가진 파수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진짜 불멸자가 많이 죽으면서 결국 이제 불멸자 러시는 여기 단에서 막힌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불멸자 3기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이제 광전사가 추가가 되든 파수기가 추가가 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멸자가 이제 2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멸자 아케이드를 했었어야 됩니다. 네. 태우다 내렸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뒤늦은 상황에서 불멸자 컨트롤을 하게 됐고 상대방의 덤벼드는 타이밍